힌두교의 나라로 불리는 네팔은 기독교인이 3%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네팔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있어 취재했습니다.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성묘나 제사로 고민하는 크리스천들이 불신자 가족들과 화합하고 전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추석에 가족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독교 영화 2편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힌두교도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나라 네팔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3%도 채 되지 않는데요. 태어나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취업을 위해 한국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티비 특별기획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 5번째 시간으로 네팔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면서 복음도 전하는 네팔 노동자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취업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네팔인들은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지낼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게다가 3개월 이내에 취업이 되지 않으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팔 노동자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네팔 노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방 한 칸에서 6명으로 시작한 쉼터는 현재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교회에 가면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준다는 소식에 자연스레 모여든 네팔인들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서너 달 머무르며 복음을 듣습니다. 브라마, 비스누, 시바 등 다양한 신들이 공존하는 힌두 문화에서 자란 네팔인들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종만 목사는 짧은 기간 동안 이들을 한 사람의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평일 쉼터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 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팔인들이 주도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네팔 노동자들이 네팔 노동자를 위하여 네팔 사람들을 위해서 네팔 사역자들이 이것이 온전히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네팔인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병원 치료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도 돕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도와주는 한국인이 있을 경우 일 처리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종만 목사와 황순애 사모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어렵게 구한 직장을 과감히 내려놓고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성도도 있습니다. त्यसपछि छोरी चाहिँ निको भयो उहाँ चाहिँ विश्वासी हुनुहुन्थ्यो काम गर्दै जाँदाखेरि चाहिँ मैले आफ्नो देशको मान्छेहरूलाई परमेश्वरको वचनहरू सिकाउन र एकदम दुःख पीडामा समस्या भएको मान्छेहरूलाई सहायता गर्न दुईटा कामहरू गर्नका लागि त्यसपछि मैले बाइबल कलेजमा पढ्ने खालको विचारहरू मैले गरेँ। परमेश्वरलाई चिन्नुभयो भने पनि चिन्दैछु, बुझ्दैछु, जाँदैछु यहाँ बसेर अब अरूलाई सहयोग गर्ने, अरूको दुःखमा साथ दिने, अरूको कुराहरू बुझ्ने अनि आफूलाई दुःख परेर पनि अरूलाई साथ दिने, अरूलाई दुःखमा सहयोग गर्ने त्यो यहाँ भएको विश्वासीहरूलाई देखेर त्यसरी चाहिँ परमेश्वरकामा अझै विश्वास गर्दा राम्रो होला भन्ने.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네팔 노동자 교회. 이곳에서 더 많은 영혼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고향에 돌아가 가족과 동료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씨앗이 되길 소망합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은 민족 대명절이지만 성묘나 제사로 고민하는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동시에 전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스몰 토크는 제사 음식 등을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간결하게 전하는 대화법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진 가족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주셨다고 칭찬하고 힘든 사정에 처한 가족에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할 것이라고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더라도 제사를 위한 음식 봉사를 감당하며 섬기는 것도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오히려 전도에 도움을 줍니다. 외신대 김선일 교수는 친밀한 대화와 가족 간의 신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 것이라며 가족들과 만남을 즐기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시작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가족과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독 영화 2편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입니다.
영화 철로역정은 죄와 심판에 대해 자각한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국 도시를 향해 떠나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영훈, 김효진, 성대현 씨 등 기동 연예인들이 더빙으로 참여해 더욱 관심을 모았는데요. 개봉 이후 29만 관객을 돌파하며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 오빠입니다. KBS 다큐멘터리 암 교회 오빠를 스크린으로 옮긴 영화는 기독교인은 물론 일반 관객들에게도 감동을 전합니다. 주인공인 고 이관희 집사와 아내인 오은주 집사가 잇따라 암 판정을 받는 순간과 이관희 집사의 마지막 모습은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시며 여운을 남깁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이 때 아닌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대안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분쟁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한 인터넷 차단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인 실태를 짚어봅니다. 죽음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딛고 봉사로 새 희망을 찾은 신웅선 씨의 특별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노 아베 재팬 열기가 갈수록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화하면서 일본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불똥이 우리나라에도 튀었는데요. 바로 국내 최대의 항만을 갖춘 부산항입니다. 일본 관광이 급감하면서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의 이용객 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컨테이너 물동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도 작용했는데요. 부산항의 환적 화물의 절반이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데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화물이 줄면서 물동량의 초비상에 걸린 겁니다. 위기의 부산항,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의 역차별이 심해지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의 경우 글로벌 기업이 국내 기업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구글은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 57개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합니다. 페이스북은 51개입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2개, 18개에 불과합니다. 정보 수집의 격차는 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글로벌 업체들은 망 사용료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가 연간 700억 원, 카카오가 300억 원을 지불하는 데 반해 페이스북은 150억 원 정도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역차별로 인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산업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위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인터넷 검열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인도, 미얀마, 인도네시아에선 정부가 자국의 시위와 분쟁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의 인터넷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보다 인터넷 검열의 수위가 높은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만리 방화벽이라 불리는 강력한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이 시스템을 세계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란 비판도 나오는데요.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사안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 달에 460억 분,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가 지난 한 달간 유튜브를 사용한 시간입니다. 한 분석 서비스 업체가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앱별 사용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유튜브는 네이버와 카카오톡, 페이스북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10대의 사용 시간이 가장 길다는 점, 또 50대 이상의 사용 시간이 30, 40대보다 길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유튜브에 빠진 한국, 이대로 괜찮을까요?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재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6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원 가까이 적었습니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증가폭은 작년보다 3천억 원이 작았고 전월보다는 6천억 원 커진 겁니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택거래에 따른 대출 수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A형 간염이 20대에서 40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 유행 원인으로 지목된 조개젖의 섭취 중단을 권고하고 항체 양성률이 떨어지는 20대에서 40대는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획득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질본에 따르면 국내 A형 간염 환자 평균 연령은 39살로 30대에서 40대가 73.4%를 차지했습니다. 20대까지 포함하면 20대에서 40대 환자 비율이 87.4%에 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신고된 괴롭힘 제보가 1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법 개정 시행일인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된 괴롭힘 제보는 1073건으로 전체 제보의 58.2%를 차지했습니다. 이 단체가 받은 괴롭힘 제보는 고용노동부가 7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접수한 괴롭힘 진정보다 약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오아시스 교회 박준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굿네이버스 USA 본부는 지난 5일 CCM 가수 김수지 씨의 나눔대사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부엔 아팍 시 본부 사무실에서 가진 위촉식에서 김 씨는 UC 버클리에서 공부 때문에 음악 사역을 잠시 내려놓았는데 2017년 가을 다시 사역을 재개하면서 나눔대사로 활동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지 씨는 앞으로 나눔 콘서트로 1:1 아동결연 후원자 모집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간의 예배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흥을 꿈꾸는 홀리위크가 내달 10주년을 맞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7일 대전 충남대학교를 시작으로 청년과 청소년, 문화사역자 등을 위한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집회인 위 페스티벌은 복음, 거룩, 부흥이란 주제로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홀리위크는 평양 대부흥운동, 엑스플로 74 대회 정신을 잇기 위해 지난 2010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오는 19일부터 한 달간 제2회 생태설교 에세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전은 창조의 숨결을 노래하라는 주제로 설교문과 시, 에세이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 등 전국교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